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일반 상식, 그러니까 제가 일반 상식을 방송할 때는 많은 사람들의 에, 요구가 있었고 또, 또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했던 사항들, 일반적인 사항이지만 그런 것들을 상식을 방송할 때 제가 활용하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20대 대통령 선거도 끝났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 과연 대통령의 권한이 어떤 정도에 있는지 이거 뭐 상세히 설명하자면 뭐 한 시간 하고도 모자랍니다만 간략하게 한 10여 분 정도 해서 여러분께 한국 대통령의 권한 어떤 권한이 있는지 그거를 좀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헌법이 권한을 부여한 헌법상의 권한 부여된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씩 읽어 가듯이 여러분께 설명을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죄송합니다. 어, 행정에 관한 권한, 행정에 관한 권한과 크게 나눠서 입법에 관한 권한, 세 번째 사법에 관한 권한, 이제 네 번째는 대통령의 특권. 이거 이제 특권이 이제 뭐 구분이 안 되겠습니다만 행정에 관한 권한과 입법에 관한 권한 그리고 사법에 관한 권한 이렇게 세 가지로 대분류하고 마지막에 네 번째 대통령의 특권은 어떤 것이 있는지 이걸 좀 잠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방송에 앞서서 저희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구독 버튼 빨간색으로 물론 무료입니다. 버튼을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에 관한 권한은 죄송합니다. 법 집행권, 그러니까 모든 법령의 집행권을 대통령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누구는 뭐 법 집행은 법률에 따라서 헌법상에 부여된 내용 갖고 하는 것이지 뭐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어요. 일단은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법령에 따른 각 분야별 행정을 처리하기 위하여 법령 집행권을 가지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각부 행정을 지휘 감독할 권한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크게 지금 큰 타이틀을 봅니다. 행정에 관한 권한 중에서 그다음에 국군 통수권. 대통령은 국가의 최고 사령관으로서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국군을 통솔할 지위를 갖는다. 뭐 일반적으로는 뭐 군인도 아닌데 무슨 지위, 뭐 참모총장이 있고, 총참모장이 있고 뭐 다 있는데 그거는 일단 직제에 불과하고 대통령의 권한으로서 최고의 국군 통수권자로서의 최고의 권한을 가진 게 국군 최고 사령관으로서의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군을 통솔할 지위를 갖게 됩니다. 자, 세 번째, 계엄 선포권. 이제 계엄 선포권은 대통령은 전시 또는 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 사태에 있어서 병력이 아니면 이게 잠재울 수 없는 그러니까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할 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계엄 선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계엄 선포하니까 옛날에 군부에서 집권할 때의 이제 그때가 생각이 나시죠? 자, 일단 계엄 선포를 하게 됩니다. 자, 계엄을 선포한 때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통보를 해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이러이런 사정으로 지금 계엄을 선포했다. 그렇게 알고 협조해라 라는 뜻으로 국회에 통보를 하게 돼 있습니다. 통고입니다. 자, 그러면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국민의 자유와 법원의 권한을 제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권한은 참 대단하죠. 그리고 이제 단지 국회가 제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합니다. 자, 국회에서 3분의 2가 통과됐는데 해제하라고 통고했는데 여기서는 대통령도 권한 받기 일이기 때문에 일단 해제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가 물론 국회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따로 있듯이 이게 삼권 분립이 돼 있어서 국회가 대통령을 어느 정도의 견제하는 참으로 중요한 이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계엄 선포권 요구 해제권입니다. 계엄 선포 요구 해제권. 자, 그다음에 다섯 번째로 공무원 임명권. 공무원을 임명권. 자, 공무원들은 다 법에서 시험을 봐서 합격을 하는데 무슨 공무원 임명권이냐라고 반문할 수 있지만 공무원 임명권 여기서 말하는 공무원은 정무직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장관이나 국무총리, 장관, 차관보까지도 이제 다 이제 1급부터가 일반 행정직이고요. 나머지는 정무직입니다. 정무직, 그 다음에 각부 장관, 감사원장, 중앙선거관리위원, 또 공무원을 임명할 수가 있고요. 또 파면시킬 수 있는 권한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권력을 갖고 있는 거죠. 대통령이 각부 장관, 국무위원, 국무총리, 국무위원, 각부 장관, 감사원장,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이렇게 지금 내가 크게 몇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주요 요직은 다 대통령이 임명권이 있습니다. 자, 물론 어떤 거는 이제 요즘에는 이제 국회 동의를 나중에 얻어서 이제 하는 경우도 있는데 나중 끝까지 대통령 임명하고 싶으면 국회 동의를 얻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제 최종에 가서는 결국은 임명을 하는 여러분도 잘 아시고 계시잖아요. 이건 설명 더 이상 안 해도 국회에서 분명히 반대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임명합니다. 그러나 국회에서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국가 행정부 순회 행정 수반으로서의 권한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특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행정부에 관한 거는 이렇고요. 그 다음에 공무원 임명권 다음에 외교에 관한 권한. 외교에 관한 권한은 다른 국가와 조약 체결을 하거나 또는 외교 사절을 보내거나 이런 걸 할 수가 있고요. 보통 보면 대사 임명이나 공사 임명 이런 것들은 다 대통령이 권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입법에 관한 권한. 아까는 행정부에 관한 권한이었어요. 근데 행정에 관한 권한이었고 둘째로 입법에 관한 권한이 있습니다. 입법에 관한 권한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서 수행하기 위하여 법에 준하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입법에 관한 권한도 법에 준하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법률 제출과 거부에 관한 대통령은 법률안이 제출권과 법률안 거부권이 있습니다. 자, 의회에서 국회에서 법률안을 제출하면은 이걸 거부할 수 있는 또 권한도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그러나 통과된 법률에서 의견이 있을 때에는 그 법률안을 공포하지 않고 국회로 다시 돌려보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국회에 돌려보내면 이제 이게 바로 거부권인데요. 그리고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국회에서 통과 행정부로 이송이 되면 다른 이견이 없는 한 15일 이내로 이 법률을 공포하도록 그렇게 강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날 우리가 행정부에서 일하는 많은 일들이 그 하나하나가 모두 입법부에서 모두 법으로 만들기 어려워서 행정부에서 외로 규정하도록 허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런 것은 대통령은 법률에 준하는 법령을 제정할 수 있는 대통령은 법률에 준하는 명령을 제정할 수 있는 또 권한이 있는데요. 이 명령에는 위임명령과 집행명령이 있습니다. 위임명령은 본인이 다 할 수 없을 때는 하부 기관에다 위임을 해줍니다. 너희들이 알아서 잘 정해서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잘 알아서 정하고 일단은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면 보고해라. 이런 뜻으로 되어 있고요. 자, 일단 그 다음에 사법에 관한 권한. 대통령은 독립된 사법부 의견의 수단으로서 견제 수단으로서 준 사법권의 권한을 갖습니다. 곧 대법원장 임명권을 갖고 있고요. 또 임명과 사면, 가명, 복권 등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면은 또 일반 사면과 특별 사면이 있는데 여기까지도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은 일반 사면은 범죄의 종류를 정해서 어떤 종류들에 대해서는 이번에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에 한해서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라는 일반 사면권이 있습니다. 아직 형의 선고를 받지 않는 사람에게는 공소권, 일반 사면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고 일단은 어, 재판이나 소송을 없이 권한의 대통령을 갖기는 하는데 일반 사면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국회는 상당히 많은 대통령의 역할에 견제를 하고 있다고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 사실입니다. 자, 법관 임명권. 자, 대통령은 일단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의 장, 그리고 헌법 재판관 이분들을 임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내가 이러이러한 사람을 대법원장으로 아니면 대법관으로 헌법재판소의 소장으로 이렇게 임명하고 싶다라는 명단을 국회에 통보하면 국회에서는 일단은 그 내용을 검토를 하고 동의를 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일단은 대통령이 임명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요. 만약에 임명권에서 계속 국회에서 거부하는데 거부하면 다시 다시 돌려보낼 수 있습니다. 다시 돌려보내면 국회에서는 어떻게 해요? 국회에서는 계속 그러면 핑퐁이듯이 계속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돌려보내지 않고 이제 붙들고 있다거나 아니면 시간을 끌기나 이러면 대통령이 거기서 또 임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대통령의 의지가 있다면 거의 모든 상황에서 비록 입법부의 견제와 사법부의 견제가 있다 하더라도 일단은 대통령 의지가 꼭 강하다면 그게 관철이 되는 사례를 상당히 여러분들이 많이 봐왔습니다. 어쨌든 대통령은 일반 사면권과 특별 사면권 그리고 대통령의 특권이 있습니다. 법관 임명권이 있습니다. 자, 대통령의 특권도 있는데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형사상의 소출을 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면은 질문이 막 쏟아집니다. 왜냐하면 아니죠. 그거는 사실과 다르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형사상 소출을 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지난번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일단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형사상의 소출을 받았어요. 헌법재판소에서 파면을 했죠. 자,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저는 이거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듣고 알아서 해석하시면 되십니다. 어쨌든 대통령의 특권은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하지 않고는 이 죄 두 가지 외에는 재직 중에 형사상의 소출을 받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헌법에 되어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대통령의 그 다음에 나중에 전직 대통령의 신분이나 예우에 관해서는 타 법률로 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지금 장황하게 두서없이 일단 막 여러분께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대통령에게는 어마어마한 막강한 일단 권한이 주어졌습니다. 특히 우리 일반인들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은 대통령이 이제 공무원, 고위직 공무원 등 그 다음에 어떤 공사 사장, 예를 들어서 석유공사, 도로공사 아니면 또 요즘에는 KBS 방송공사사장 이런 사람까지도 다 임명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걸 포함해서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공무원의 그 한계는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숫자로 따진다면 수백 개, 수천 가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일일이 그걸 다 열거할 수는 없죠. 그래서 대통령으로서 의지만 있다면 모든 행정기관에 아니면 사법기관에 여기까지 그러니까 의회를 제외하고
의회까지 임명을 할 수가 없잖아요, 대통령이. 어쨌든 임명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삼권 분립이라는 게 대법원장도 어떻게 보면 임명하는 것이 좀 불합리하다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삼권 분립이라는 것은 엄연히 삼권이 분립이 돼야 되는데 일단 행정부에서 대통령이 일단 행정수반으로서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로 대통령, 대법관, 대법원장을 임명하는 것이지 그 행정부와 입법부와 사법부의 분류에 대해서 행사를 한 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대통령의 권한은 정말 말할 수 없이 기억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숫자를 임명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하나를 그러면 어떻게 그걸 다 소화해냅니까? 이런 것은 여러분이 그렇게 걱정할 거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장관을 하나 임명하면 장관이 차관 이렇게 이제 공무원의 쭉 계급 정년제이기 때문에 계급이 쭉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장관은 차관에게, 차관은 그 밑에 이제 국장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지시를 하게 됩니다. 야, 여기서 이런 사람이 필요한데 이런 임명할 사람들을 추천해 봐라.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수천 명이 되는 많은 인원들을 일단은 대통령을 통해서 임명이 됩니다. 자, 그래서 대통령의 권한은 어떻게 보면 좀 지나치게 너무 확대되어 있다라고 판단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물론 미국 같은 데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주정부 그러니까 50개 주로 나눠 있지 않습니까? 50개 주에서 주지사의 예를 들어서 텍사스다. 텍사스 주면은 그 주에 또 주법이 있고 또 법 내 거기 또 법원이 또 따로 있습니다. 연방 법원이 따로 있고 각 주마다 법원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권한이 분산이 돼 있어서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통제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또 거기는 그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잘못하고 있느냐라고 반문할 수도 있는데 그런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광대하기 때문에 대통령 혼자로서는 그 많은 것을 관리하기에 한계가 있다. 그래서 그리고 거기는 나라가 워낙 크고 각 주로 다 나눠져 있기 때문에 50개 주가 다 헌법이 있고 법률이 있고 또 이 모든 그 법 규정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주지사가 적극적으로 반대하면 그 주에는 또 대통령이 권한을 행사할 수가 없는 것도 수없이 많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나라는 거의 국회에서 인준 동의안 이런 걸 빼고 뭐 국회의장 뭐 어쨌든 그 국회에 관한 권한은 조금 제약이 되어 있지만 나머지 행정부나 법원에 이런 권한은 폭넓게 인정이 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통령은 제왕적 대통령이다라고 표현들을 하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그분은 본인 자신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그분들을 임명한 게 아니라 국가와 국가의 이정 질서와 또 국가를 운영해 나가는데 여러 가지로 제약되는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이렇게 막강한 권한을 주어진 것입니다. 자, 이 정도면 여러분 대충은 좀 알아들었을까요? 제가 두섭이 막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기 설명한 내용이 하단에 제 설명란에 제가 또 첨부해 놓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 궁금하시면 뭐 궁금할 것도 없겠죠. 그러나 이제 또 관심이 있는 분들은 궁금해합니다. 자, 그럼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대통령의 권한을 하단에 제가 다 명시를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 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일단 일반 상식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은 대통령 선거가 이제 종료가 됐고 그러면 대통령이 어떤 권한을 갖고 있는지 이렇게 궁금해하신 분들이 많고 또 좀 그런 방송을 요구한 사람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 방송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점에 대해서 좀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 하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께 좋은 정보 들고 또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